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하려고 했는데 85년에 다섯 손가락이라는 그룹에서 베이스를 맡고 있었던 초등학교와 중학교 동창 하광훈 작곡가의 권유로 엔터테인먼트계에 입문을 했습니다. 1993년 유열의 매니저로 시작했고 IMF 당시 자신의 집 물건을 내다 팔 정도로 어려운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 MBC 라디오 모국장님의 도움으로 월드 뮤직 홍보이사도 했으며 이후 오스카이엔티라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설립했는데 바비킴, 윤미래, 조관호, 심수봉, 변진섭, 양수경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핫샷이라는 남자 아이돌 그룹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그 후 어트랙트라는 회사를 만든 전홍준 대표는 옛날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박진영 JYP라든지 양현석 YG 그리고 이수만의 SM 등은 가수로서 상장을 했고 방시혁은 작곡가로 하이브를 상장시켰지만 기획자로서 상장을 시킨 사람이 없어 후배들에게도 힘도 실어줄 겸 기획자로서 한번 상장을 시켜보고 싶다고 주위 사람들에게 늘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걸그룹을 만들기 위해 2019년 말부터 멤버를 점차적으로 뽑았고 미국에 본사를 둔 캠프라는 공연 제작사에서 근무하다 어트랙트에 잠시 파견 나와 프로듀서로 있다 기버스라는 회사를 만든 안성일 대표에게 용역을 주었습니다. 전홍준 대표는 프로듀서에게 맡길 때는 전적으로 그 사람에게 맡기는 스타일이라 기버스에 많은 걸 맡겼습니다. 집을 짓는다면 돈은 전홍준 대표가 되고 집은 안성일 대표가 짓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프로듀싱을 전부 맡기지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업계에서 이렇게 많이들 한다고 합니다. 아라는 아예 걸그룹 연습생조차도 아니었고 키나는 걸그룹 연습생 7년차였습니다. 피프티 걸그룹은 2022년 11월에 데뷔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이어가 들어간 1집은 망했습니다. 그러자 돈이 부족했던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는 차도 팔고 차고 다니던 롤렉스 시계도 팔고 90대 신노모에 비상금으로 모아놓은 9천만 원도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3년 2월 24일에 큐피드 앨범을 발표했는데 첫 앨범이 홍보가 부족했다 싶어 수십억 원의 틱톡 광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틱톡에서 큐피트 춤 빨리 하기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틱톡 광고가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큐피드는 발매 후 17일 후에 반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큐피드 뮤직비디오는 지금 나오는 뒤에 집들이 상당히 아기자기하고 잘 만들어졌습니다. 좌측에는 멤버들이 들어가서 춤을 추는 의상실 윈도우도 보입니다. 옷도 배경과 상당히 잘 어울리는 옷들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검은 배경과 글씨도 상당히 세련되게 만들었습니다. 뒤에 있는 배경과 그림들도 센스 있게 잘 그렸습니다. 입고 있는 옷들은 먼저 거리의 가게 세트들 앞에서 찍은 것과 다르게 검은 배경과 어울리게 튀는 색깔의 옷을 안 입고 검정색과 회색 옷들을 입었군요. 이 옷들도 상당히 세련됐고 바닥이 물처럼 비치는 효과도 좋았습니다. 의상실 윈도우에 들어가서 옷 입고 춤추는 건 옛날 어디선가 본 듯한 생각이 나지만 춤추는 모습과 그 뒷 배경이 어울려져 괜찮았고 옷들도 의상실과 어울리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의상실 외부 색깔도 황색이라 따뜻한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 바다 위에 무대 같은 네모난 케이크 같은 무대에서 춤을 추는 장면입니다. 배경은 바다로 보이고 구름은 꽃구름 같고 주위 작은 바위 같은 것도 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꽃잎이 휘날립니다. 대강 만든 것이 하나도 안 보이네요. 상당히 공을 들이고 돈이 많은 대형 기획사보다 더 정성을 들인 걸로 보입니다. 대형 기획사도 뮤직비디오를 곡마다 만들어주지 않는데 모든 곡을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줘서 10억이 들었다고 합니다. 대형 기획사보다 더 공을 들이고 엄청나게 밀어준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의 탱크 모양의 조형물인데 봐도 피프티 뮤직비디오 스케일하고 크게 다른 건 없어 보입니다. 피프티에게 댄스, 음악 이론, 영어, 연기, 운동 등의 과외에 매월 2~3천만 원 정도씩 썼다고 합니다. 작은 중소기업에서는 이런 과외를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남에 방 3개, 화장실 2개짜리 월 270만 원의 합숙소를 정해 주었습니다. 큐피트를 작곡한 사람은 스웨덴에서 음악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 3사람이라고 합니다. K-팝 역사상 최단시간에 빌보드 핫백에 오르고 무려 17주 동안이나 빌보드 핫백에 올랐는데 빌보드 17주 이상 핫백에 든 건 BTS의 다이너마이트와 버터뿐이 없다고 합니다. 전홍준 대표는 연습실에 들르기 전에 꼭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걸그룹이 노래에만 신경 쓰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안성일 대표에게 법인카드를 주어 쓰게 했는데 뒷조사하는 것 같아 그 내역을 아예 안 봤다고 합니다. 이제 외국인들도 큐피드 따라 부르기 시작했는데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자 광고 찍으려고 한 것도 몇 개 무산되었습니다. 바비랜드에 사는 바비는 완벽한 외형을 갖춘 인형과는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바비나라에서 추방돼서 인간의 세계로 내려와 참 행복을 느낀다는 내용의 영화 바비의 OST 참여도 불발이 되었습니다. 멤버들도 한국은 아이돌 그룹이 1년에 50여 개씩 만들어지지만 한두 팀 정도만 남을 정도로 아이돌 그룹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이런 성공을 거둬놓고 물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하는데 오히려 잠수를 해버린 모양이 된 것입니다. 정산도 빠르면 9월부터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게 2배, 10배, 수십 배 될 수도 있었는데 아예 멈춰버린 것입니다.
큐피드 곡은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되고 하이어도 좋은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성일 대표가 직접 작곡한 것은 아니어도 그런 곡을 작곡하는 사람에게 곡을 받아왔다는 것도 하나의 능력일 수 있는데 안성일 대표도 케이팝에서 최단시간에 빌보드 핫백에 올린 프로듀서로 이름을 알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럼 다음 기획도 대형으로 들어올 수도 있었는데 이걸 걷어 차버리네요. 멤버들도 얼마나 소중한 기회라는 것을 잊어버린 것 같기도 하군요. 그리고 왜 교보는 어트랙트에 투자하지 않고 기버스에 투자했는지 의문이네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피프티 멤버들이 어트랙트에 오게 하던지 서로 시간이 안 되면 멤버와 같이 식사라도 하고 자주 만났었다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해외 갈 때도 같이 가고 하니 안성일 대표를 진짜 자기들의 대표로 착각할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전홍준 대표는 연습실에 가기 전에 꼭 전화를 하고 가는데 전화를 하면 기버스 측이 멤버들이 부담스러워한다고 만나지 못하게 한 모양입니다. 오죽하면 자기 소속사 걸그룹인 피프티를 못 만나서 저도 내 소속사 걸그룹인데 왜 안 만나고 싶겠어요라고 할 정도입니다. 케이팝 역사상 유례 없는 일이라 현재 연예계는 물론 아이돌 트레이너, 작곡가, 변호사, 정신과 의사, 특수의상 디자이너까지 등판해서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내놓고 있을 정도입니다. 또 한 가지 전홍준 어트랙스 대표의 미담입니다. JBJ 태국 팬미팅 진행으로 잠깐 일했던 사람이 처음 보는데도 전홍준 대표가 홍삼 세트도 주고 25살 어린 나에게 꼭 대표님이라고 불러줬다고 감사했다고 하고 소속사 보컬 그룹 러쉬의 김민희도 전홍준 대표가 데뷔 초부터 쉴 때도 용돈 써야 한다고 없는 수익의 행사 스케줄 정산해 주셨고 딸처럼 아껴줬다고 합니다. 차량 서비스 센터 어드바이저도 전홍준 대표가 바비킴 좋아하냐고 물어봐서 고래의 꿈 정말 많이 들었다고 팬이라고 하니까 와이프 이름까지 물어서 사인해서 CD 꼭 갖다 주겠다고 하더니 진짜 며칠 후 사인한 CD 2장을 갖다 주셨다고 하는 미담도 있고 미국의 슈퍼맨, 배트맨, 스파이더맨 옷을 만들었던 특수 의상 디자이너 바네사리가 얼마 전에 어트랙트에서 그 비싸다는 자신의 옷을 피프티 멤버에게 입히려고 디자인해달라고 온 적이 있는데 케이팝 제작사에서 자신에게 옷을 맞추러 온 건 처음이라며 그때는 바빠서 못해줬지만 피프티2가 구성되면 그때는 정말 맞춰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산이 들어오면 곡을 스웨덴 학생들에게 사왔지만 안성일과 기버스가 저작권 95%로 올려놨으니 다 안성일에게 가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홍준 대표가 저작인접권을 가지고 있으니 저작인접권이 액수가 더 많다고 하네요. 지금은 안성일이 스웨덴 작곡가들의 사인을 위조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